네, 저희가 본격적인 공시 메이트에 앞서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형인의 기업 공시 연구소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고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기업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업은 드림CIS입니다. 드림CIS는 2000년 설립돼서 2020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임상시험 수탁기관, 즉 CRO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임상시험 수탁기관 CRO는 신약 개발에 필요한 임상시험 등을 계약을 통해서 위탁 수행하는 전문 대행기관으로 제약사, 의료기기 개발사, 연구기관으로부터 임상시험을 받아서 연구를 수행하고 또 객관적인 시험 결과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실적도 한번 살펴볼게요. 2021년 연결기준 매출액 261억 원, 영업이익 36억 원, 당기순이익 32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11.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4.6% 감소했으며 당기순이익도 33.5% 감소했습니다. 회사는 수주 확보를 위한 인력 확충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손익 감소의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드림CIS 기업 정보 살펴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주요 사항 보고서를 통해서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의 양수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타법인,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사거나 양수하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의 양수 결정, 발행회사, 인수 대상 회사는 메디티비입니다. 회사는 전체 발행 주식 수 24만 주, 자본금 1억 2천만 원에 해당하는 의료기기, 의약품, 컨설팅 사업을 영위합니다. 최근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금액은요. 양수 주식 16만 8,600주, 그리고 양수 금액은 9,155만 6,200원에 양수를 하는데 전체 발행 주식 수 대비해서는 지금 24만 주니까 89%네요. 네. 지금 양수 소유 주식수 비율을 한 89%의 어떤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대 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전체 자기 자본의 41.3%에 해당되는 200억 9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수하는 건데 하단 내용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수의 목적은요. 사업 시너지를 통해서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라고 좀 밝혔습니다. 양수 예정 일자는 3월 25일에 최종 양수를 하겠다. 거래 상대방은요. 유정희 외 3인으로부터 인수하는 것입니다. 대금 지급 방법입니다. 매매계약서는 바로 어제 날인이 좀 됐는데 대금 지급 시기는 3월 25일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통해서 현금 지급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이 동양수 금액 200억 9천만 원, 200억 9천만 원에 해당하는 이 금액을 이촌회계법인에 회사의 어떤 양수 금액의 어떤 적정성을 좀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네.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자기 자본의 일정 비율을 좀 초과하는 대규모 어떤 자산 양수에 해당이 좀 될 경우에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이 회사 적정한 인수 평가를 해야 된다. 적정성 평가를 통해서 인수 금액을 산출하고 이에 따라서 적합한 인수 금액을 책정해서 인수를 좀 진행하는 건데 네. 아마 평가 금액인데 나와 있죠. 회사는 이 주식 가치의 범위 그리고 할인율, 영구 성장률에 따라서 171억에서 211억까지를 인수할 수 있는 금액, 적정한 금액으로 좀 평가를 했는데 지금 미니멈은 한 171억인데 지금 한 200억 원에 인수를 하는 거니까 통상 평가액보다는 뭐 11억 정도 좀 저렴하게 인수를 하는 것으로 좀 상당히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하단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양수 소유 주식수 지분 비율은 회사가 8월 18일 기존에 이미 취득한 4만 5천 주와 근본에 취득한 16만 8천 주를 모두 합한 21만 3,600주로 좀 기재를 했다. 이번에 신규 취득한 주식 이외에 이 회사는 4만 5천 주를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요약적인 부분들이 좀 있죠. 어떤 회사, 인수 대상의 회사가 최근에 재무 상태가 어떤지 그렇죠. 요약표로 좀 나와 있는데 일단 2020년도 기준으로 좀 나와 있는 상태로 좀 보면 회사는 매출액 57억 그리고 당기순이익 8억 6,100만 원 정도 해당하는
재무 실적을 좀 보유하고 있고요. 자산 57억, 부채 30억 원을 기록하고 있는 비교적 외형은 뭐 그렇게 크다라고 좀 볼 수 없는 회사로 좀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기타 사항에서는 뭐 크게 뭐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없는데 일단 재무제표가 최근 3개년도에 대비해서 39억 그리고 45억, 57억 원의 매출액이 점진적으로 좀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네. 당기순이익도 점진적으로 소폭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추세에 있는 회사의 인수를 통해서 사업 시너지, 즉 회사 기존 사업과의 어떤 사업 역량을 확장하는 것이 아닌가 해석이 되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이 드림 CIS가 메디팁의 주식 16만 8,600주를 인수한다는 공시 살펴봤습니다. 대표님, 그럼 이번 인수를 통해서 어떤 사업 간의 시너지가 나타날까요? 일단 이 회사가 좀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내용으로 보면 의료기기 그리고 의약품의 컨설팅이라고 좀 나와 있는데 네네. 지금 드림 CIS는 주력 사업이 CRO입니다. 네. 임상시험을 수탁, 즉 위탁받아서 연구개발을 대행하는 거죠. 그렇죠. 전체 임상을 모두 대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임상시험의 이 과정에서는 사실상 이 적용된 요소도 좀 상당하거든요. 이 회사 지금 정기보고서를 제가 한번 좀 보면 최근 분기보고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왜 정기보고서 꼭 보세요. 정기보고서를 보면 어떤 내용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라고 항상 말씀 좀 드렸던 이유가 네. 자, CRO입니다. 임상시험의 범위는 어떤 건지 어떤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이런 용어들 그리고 임상 단계 용어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데 차근차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 개발의 단계는 신약의 후보 물질 도출을 위한 탐색. 뭐냐면 새로운 약물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 물질 도출을 위한 탐색. 어떤 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의학학적으로 개발 목표를 설정해서 개발 대상 물질을 선정한다. 어떤 치료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떤 물질을 먼저 탐색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 임상 시험 도출된 그러면 제가 당뇨 치료제라는 거를 우리가 간다. 네. 당뇨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후보 물질을 딱 정했는데 이 물질이 유효성과 독성이 있는지 동물이나 세포를 통해서 실험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이 물질이 동물한테 유해한가, 독성이 있는가. 그래서 이상이 없으면 전임상 시험을 통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임상 시험 승인 신청이 있고요. 임상 1상, 2상, 3상 그리고 신약 허가 신청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임상 4상 또는 시판 허가로 좀 이어지는데 임상 1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 1상 시험은요. 우리가 쉽게 이해해야 됩니다. 건강한 사람, 일반 건강한 지원자를 통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부작용, 내약성 부작용 약물의 체내 동태 확인을 좀 먼저 해야 되는 거죠. 네. 만약에 이 체내 면역 질환이 높은 환자들한테 자칫 잘못해서 임상 시험이 먼저 선행되면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먼저 약의 몸속에서 어떤 반응을 좀 먼저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임상 2상은요. 임상 1상에서의 어떤 유의성이 확보가 되고 부작용이 없는 전제에서 다시 시작을 하는데 소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유효성과 안전성을 좀 평가하고요. 이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유효성의 어떤 효과를 좀 입증해 낸다면 임상 3상이 좀 들어가게 되는데 임상 3상은 다수의 환자. 자, 이제 간단하게 좀 정리합니다. 임상 1상은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독성, 효과 있는지 없는지 네. 보고 이제 임상 2상에서는 소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통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효과가 있으면 그 다음에 다수의 환자를 통해서 전반적인 유효성이 있는가. 임상 3상에서 모두 성공한다면 바로 시판 허가로 이어지는 임상 시험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드림 CIS의 경우에는 주력 사업 자체가 CRO입니다. 임상 시험 1상과 2상, 3상 전임상 시험까지의 위탁자, 그러니까 의뢰자가 요청하는 어떤 시험의 범위 안에서 이 특정 임상 시험을 대행하거나 연구 개발한 어떤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 줌으로써 영리를 취득하는 회사인데 네네. 지금 갖고 있는 CRO의 어떤 사업 확장성을 좀 차지하더라도 신규 사업을 통해서 사업의 부가적인 확장성을 가져가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네, 이 임상 시험의 흐름까지 같이 짚어주셨는데 이 바이오 임상 수주가 이제 그동안 좀 꾸준히 증가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대표님? 근데 임상 시험이 우리가 좀 단순하게 제가 항상 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단순하게 좀 접근을 하라. 네. 너무 어렵게 뭐 책 찾아보고 이게 사실은 도움이 안 되거든요. 머리 아파요. 네. 단순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정말 단순하게. 그렇다면 이 회사가 왜 임상시험에 대한 어떤 위탁 의뢰 건수가 늘어났을까? 네. 자, 힌트가 있죠. 코로나19 시국이었죠. 그렇죠. 코로나19가 이 본격적으로 창궐하면서 팬데믹 현상이 좀 지속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백신 개발에 필요성이 생겼고 치료제 개발에 필요성이 생겼죠. 이에 따라서 거의 모든 이 바이오 회사들이 각자 이제 이 추진하고 있던 사업 역량 플러스 코로나19 치료제 또는 백신에 대한 연구가 가시화가 됐던 해가 2020년도부터입니다. 네네. 자, 그렇기 때문에 위탁 이 임상 시험에 대한 어떤 개발 위탁 건수가 크게 증가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서 향후에 이번 이 코로나19 이후로도 앞으로 엔데믹 시대가 온다고 하더라도 이 바이러스의 어떤 이 변형 또는 이 돌연변이에 대한 어떤 연구는 지속적으로 좀 늘어날 것이라는 어떤 이 수요적인 어떤 관점에서 CRO 이 위탁 임상 시험에 대한 의뢰 건수는 지속적으로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이 회사는 이 코로나19의 특수를 상당히 많이 봤다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능성 관점 그리고 지금 이 연구 개발의 필요성 관점에서 봤을 때는 CRO의 위탁 생산 관련된 영리 확장성은 충분히 좀 입증된 셈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 드림 CIS의 어떤 이 매출 증가 이 부분이 매출액이 11.3%가 좀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24.6%가 좀 감소된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지만 영업 매출액의 좀 증가 부분에 따른 어떤 선행 연구 개발비의 반영도 무시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확장성적인 부분에서는 CRO의 위탁 건수가 점진적으로 좀 늘어나고 네네. 이번 인수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사업 창출 능력까지 좀 더 반영이 된다면 수익성의 어떤 계산은 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대표님 이 끝으로 드림 CIS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회사는 지금 주가의 어떤 차트를 지금 잠깐 보면 네. 상장일 이후 관점에서는 오히려 주가가 지속적으로 좀 주가가 좀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사실상 이 코로나19의 특수 효과가 없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덜 주목받았다는 것이 명확합니다. 왜냐면은 위탁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어떤 주가의 모멘텀 관점에 봤을 때는 뭐 치료제를 만든다, 백신을 만든다에 대해서만 열광을 하고 선뜻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확정된 시판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선행되는 파생 사업에 대해서는 덜 주목받았지만 지금 바이오 메커니즘으로 우리가 좀 봤을 때는 드림 CIS CRO의 위탁 이 개발 의뢰 건수가 늘어나고 추후에 이런 중요성 관점에서 점진적인 실적 회복을 좀 가져간다면 충분히 주목받아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이 회사의 이 모회사인 이 회사 모회사 잠깐 정보를 좀 보도록 할게요. 네네. 지금 타이거메드라는 이 회사 중국계 이 위탁 임상 시험을 위탁해서 이제 운영하는 회사인데 전체 어떤 시장 점유율 1위를 좀 기록하는 후광 효과가 우리나라에서 좀 상대적으로는 좀 적었지만 본격적인 후광 효과가 좀 있다면 그리고 코로나19 엔데믹 이후에도 사실상 위탁 건수에 대한 어떤 증가 여부가 가시화된다면 저는 드림이 CIS의 어떤 실적 회복은 좀 빈번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하기 좋은 구간입니다. 지금 바닥권으로 너무 내려온 주식이 맞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추산되는 바닥 10,000원대까지 좀 하락했을 때 이 구간이었는데 자, 이 구간은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했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도래시기는 아니었지만 동구간에 매수를 하면은 이 점에서는 좀 가장 매수하기 좋은 이 구간에서는 지금 10,000원, 10,000원에서 11,000원, 10,000원에서 11,000원 구간은 적극적으로 좀 매수해도 괜찮은 구간이 아닌가 판단해 보는데 푸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요. 아직 덜 주목받았고 덜 반영됐지만 CRO의 중요성 그리고 엔데믹 이후에 바이러스 연구에 대한 활발한 연구 개발 이후에 수익 실적이나 뭐 지금 최근에 인수한 탑업인 주식 취득에 따른 실적 반영 효과까지 있다면 충분히 실적 흐름은 예상되는 상황.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000원에서 11,000원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요. 목표 주가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13,500원까지 돌파 가능한 구간이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드림 CIS 덜 주목받았다는 점이 명확하다. 그리고 타이거매드의 후광 효과를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매수하기 좋은 구간 10,000원에서 11,000원 적극적인 매수,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단기로는 13,500원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정리해 주셨습니다.